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위주로 텔레그램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왔고요. 키워드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방비 예상 증액 언급이 있었죠.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더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를 정말 매일 얘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근거 없는 루머가 돌고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앞서 언급드린 내용으로 오늘 방산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숫자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무려 1조 5천억 달러로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무려 5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늘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액된 국방비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탄약이나 전차 같은 지상 방산 위주로 예산이 집행됐지만 올해부터는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은 우주, 공군, 그리고 유도 미사일 쪽으로 성장률이 뚜렷해질 전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키워드를 보면 명확합니다. 대공 방어망인 골든돔, 그리고 우주군과 해군 사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텔레방 방장은 수혜주로 지금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를 꼽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 일단은 미국이 움직이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도 따라가는 선행 지표 역할을 미국이 하는데, 결국 글로벌 시장은 재래식 무기보다는 대공 방어와 우주 항공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 시장에서는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이 보유한 무기 체계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UAE, 사우디, 이라크로 향하는 천궁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 기간 수출 마진율이 기존 25%에서 무려 4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익률이 좋냐? 천궁 같은 유도 무기는 수출 단가가 내수용보다 최대 3배가량 비쌉니다. 이 비싸게 팔리는데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까지 더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또 강력한 락인 효과도 있습니다. 미사일 포대 수출은 한 번 나가면 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유지보수는 물론이고 유도탄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중동발 발주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분석도 있어서 같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누가 미국 땅에서 직접 만들 수 있냐,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에서 특히 해군력의 강화가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대표적인 방산 조선사들을 보면 수주 잔고는 넘쳐나지만 정작 배를 만들 숙련된 노동자가 부족해서 생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안보 공백을 한국 조선사들이 채워주면서 이 한국 조선사가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이 격상됐습니다. 그럼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한화그룹이죠.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코네티컷에 4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미국산, 그러니까 메이드 인 USA 수요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방산주들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오션은 방산조선주로 묶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 것 같아요. 오늘 결국에는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현대로텀,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동반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하나오션이 7% 넘게 오르며 12만 9,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프리뷰 키움증권 허예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뭐니 해도 초대형 M&A가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상 행사 첫날이나 이튿날에 굵직한 M&A가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어떤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트렌드인데 이번 행사의 주인공도 역시나 AI입니다. CS에 이어 여기에서도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3년 연속으로 세션을 진행하는데 신약 개발부터 의료 영상 분석까지 바이오 산업 깊숙이 들어온 AI 혁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비만 치료제와 RNA와 같은 이중항체, 이 차세대 모달리티가 핵심 키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표를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게 리포트에 첨부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상세 스케줄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요일별로 관전 포인트를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입니다. 머크의 발표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역시나 키투루다입니다. 피하 주사 제형인 키투루다 큐렉소의 전환율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알테오젠의 주가 향방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사질환 관련 메시 치료제 임상 2비상 현황이 공개가 되는데 이는 기술을 수출한 한미약품과 직결되는 이슈고 차세대 항암제인 이중항체 분야에서 병용 약물 전략이 나오면 GI 이노베이션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슈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사업 전략을 로슈가 발표를 하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일동제약과 D&D 파마텍이 시장에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자궁 경부암 진단 시장 전망이 밝게 나온다면 바이오다인이, 오가노이드 R&D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토모큐브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거 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릴리의 발표가 있는데 키워드는 장기 지속형 그리고 뇌혈관 장벽 BBB2가 기술입니다. 약효가 오래가는 비만약 전략이 이제 언급이 되면 페트로니 그리고 약물이 뇌까지 전달되는 BBB 플랫폼 기술이 부각이 되면 ABL 바이오를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I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관련주로는 프로티나, 온코크로스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급드린 내용 이외에도 리포트에 이제 첨부된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컨퍼런스가 끝나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3월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예를 들어서 M&A 소식이나 에로 계약이 발표가 된다면 이번에는 그전 컨퍼런스 흐름 후와 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대표적인 종목 5개만 꼽아봤고요. 관전 포인트는 허예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들어가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동제약은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히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5%대로 빠지고 있고요. 그 외에 알테오젠과 펩토론까지 동반 1에서 2%대의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시장에 떠돌고 있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회사 측에서 오늘 돌고 있는 허위 유상증자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띄운 공식 반박 공지문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D&D 파마텍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계속 접속해봤는데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캡처가 된 공지 내용을 보면 최근 퍼지고 있는 3만 원대 주주 배정 유상증자설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고, 회사 측은 해당 유상증자를 검토하거나 진행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분들께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된 정보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한미 반도체 얘기인데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축소를 의미하는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TC본더 장비 납품 기대감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걸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JP모건은 삼성은 전통적으로 자회사인 세메스를 통해서 장비를 조달해 왔다며 실제 수주 확률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사가 되면 기업 가치 재평가 요소지만 실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신중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주가 아예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밸류가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 때문일까요? 한미반도체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7% 넘게 오르면서 연일 그 상승 가도를 이어가는가 했었는데 결국에는 힘이 빠지더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8만 5,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오늘 근거 없는 루머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현재 주가는 10만 5,8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보신 뉴스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스피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ADR 지수 같은 경우는 또 과매도를 말해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좀 많고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시장은 이 몇몇 개 종목으로 집중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시절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반도체 쪽만 본다 하더라도 이 메모리 기업들은 계속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부터 이 삼성의 사운드에 수축할 수가 있었죠.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올라갈 종목을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삼성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서프라이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은 여기에 파운드리까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나왔던 일을 보게 되면은 삼성은 최신 퀄컴 칩 수주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퀄컴 CEO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만간 상용화를 목표로 설계 작업까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퀄컴과의 칩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 퀄컴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의 에이지 반도체까지도 삼성전자 파운드에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그룹을 인수했죠. 그룹의 기술을 인수한 건데 그 그룹 같은 경우는 구글의 TPU를 만드는 사람이 나와서 차린 거라서 엔비디아가 에이지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기술 인수한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룹의 MPU라는 칩을 또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룹을 통해서 에이지 반도체 진출하게 되면은 여기 삼성전자가 또 그 수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부분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안 되고 있던 부분이었던 건데 지금은 판이 완전히 바뀌면서 삼성전자 좀 추가 급등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에다가 파운드리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기업은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장비 정보도 다 급등하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해서 특히나 퀄컴 칩 수주한 거 관련해서 또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를 볼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할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주가가 조금 더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좀 고민이 되는데 분할매수 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6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가온칩스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부터 급등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50일 신고가를 이제 돌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1등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뭐냐면 이 프리미스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끝나게 되면 파운드리 기업, 공장에 넘겨야겠죠. 그런 파운드리 기업의 공정으로 구현해서 실제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업으로 디자인 하우스인데, 결국 삼성 파운드리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디자인 하우스들의 할 일이 많아지고 매출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뭐 테슬라부터 애플 또 퀄컴으로 수주까지 이어진다 한다면은 뭐 가온칩스, 뭐 LG 테크놀로지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의 일본 기업에서 이 이나노 공정 생산을 또 수주하면서 그 삼성 파운드리가 이 일본의 이나노 공정을 수주한 1등 공시도 가온칩스였거든요. 그만큼 이나노 공정을 수주한 것도 유일했었고, 실제로 이 가온칩스 실적을 보게 되면은 25년 실적은 저점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결국 파운드리에서 반도체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로열티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는 파운드리 매출이 많아지면은 이 가온칩스 매출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는 가온칩스도 수익이 굉장히 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봉 차트를 보니까 2시 이후로부터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일단은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매니저님?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에임드 바이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임드 바이오가 또 최근에 한번 조정을 좀 끝내고 나서 이제 올라서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 이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기업 중에서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항체 약물 접합체의 전 주기를 다 이제 통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사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대가 되는 ADC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 기술 이전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AMD 바이오는 저는 지금도 좀 매수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작년 조정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저희 VIP 같은 경우에 한 주도 안 팔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목표가를 제가 일단 18만 원 이상을 올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이 실적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줄줄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밴드에서 한번 올려놨었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강세가 될 것 같고, 하이닉스 역시 일단 100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늘 무료 방송 없는 날인데 4시 무료 방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채널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10시간 방송 들어오시면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하고 바이오 쪽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는,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